자, 구형평 끝났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선생님이요, 아주 빠르게 얘기할게요. 하지만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자. 자, 시험지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도 여기 열심히 풀었어요. 막 해설 강의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풀고 지문 구조도 분석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시험지 보고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수준은 지금 이렇습니다. 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그 수준에 맞게 무조건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자, 오늘은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앞으로 공부 방향을 정리하셔야 돼요. 물론 이번 9월 모평은요, 물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과거로서의 획이다, 뭐 지문은 짧아졌다, 화법작문은 뭐 4세트가 됐다.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구연평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추석 전에 TCC를 찍을 건데 이게 추석 때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이 9월 모평을 분석한 것에 대해서 현장 학생들이 어떻게 분석했는지 보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분석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아무튼 9월 모평 끝.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이 세 가지 핵심만 잘 기억하면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법입니다. 자, 이번 에 14번 문제가 이투수 추산으로 오답률 1위예요. 1위가 이제 30번과 막상 막한데 이 문법 개념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 개념이 정확한 적용이 안 된 학생도 너무 많아. 중요한 것은 이거야. 가슴 되게 아픈 것은 개념을 다 배웠고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애들. 그러면 이제 방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문법 틀렸어요. 그럼 되게 가슴 아파요, 진짜. 그럼 문제는 그게 나의 탓인가 학생의 탓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다 맞춰요. 미안하지만 재수없다고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보기를 똑바로 안 읽어. 제발 부탁인데 보기 좀 똑바로 읽자. 개념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 보기를 똑바로 읽어야 돼. 보기에 뭐가 나왔어? 바로 마지막에 밀어붙이다의 예시가 나왔잖아. 그 밀어붙이다의 예시가 어근과 어근으로 분석됐다고 했다면 밀다와 붙이다가 결합됐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똑같이 떠넘기다도 뜨다와 넘기다가 결합됐다라고 됐어야 되고 붙이다의 이와 넘기다 이가 접사니까 답은 2번이겠구나. 이렇게 풀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놓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 뭐라고 했지? 아는 개념이라도 뭐 한다? 보기를 꼭 읽는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하단 말이지. 아셨죠? 문법. 그래요. 개념이 먼저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적용할 때 보기를 꼭 보고 간다. 약속했습니다. 보기를 정확하게 분석하실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문학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EBS 선생님도 이게 진짜 공부백작품 여기 있는데요. 이거 먼저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분명히 효과를 봤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EBS부터 끝내는 게 우선이야. EBS를 알았다면 시간도 줄어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은 한 20분 만에 문학을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볼까요? 무려 6지문 중에서 5작품이 EBS 연계됐습니다. 자, 작자면상 장기전, 수능특강 문학 연계입니다. 물론 장기전이 좀 다른 부분이 나왔지만 충분히 장기란의 인물들을 알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거였고요. 궁극의 작품이 있었고요. 이청준 자서전을 쓰십사도 궁극의 작품이 있었어요. 자, 정극인의 상춘곡, 이의 고상국과도 궁극의 작품의 모든 수가 다 실려 있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잡아냈습니다. 자, 고재종의 초록바람의 전원도 마찬가지로 궁극의 작품의 1번문 작품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김영랑의 청명은 비연계고요. 우선 이렇게 아는 작품이 나온다면 선생님은 상춘곡, 고상국과 지문 안 읽고 곧바로 찾아갔어요. 이청준의 자서전을 쓰십시다도 결국 비슷한 내용이 나와서 충분히 여러분이 빠르게 풀 수 있었다. 다시 문학은 EBS부터 끝내자. 만약에 수특수한 강의가 부담스럽다면 압축 강의라도 꼭 듣자라는 것이 말씀드립니다. 약속했습니다. 자, 세 번째, 비문학 킬러 문항을 해결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이게 비문학은 킬러 문항뿐만 아니라 지문 읽기 자체가 돼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킬러 문항을 보셔도 되지만 실전 모의고사의 킬러 문항은 과도하게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 문제. 자, 다시 한번 얘기해.
2개년 기출문제입니다. 최근 기출. 교육청까지, 교육청 플러스 평가원 모두 다 포함해서 킬러 문제들이 무조건 있어. 그 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완벽하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요 문제 41번 문제야. 이 문제는요, 솔직히 지문의 요 부분 비콘에서 세 번째 단락에 요거 비콘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벽과 같은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세기가 약해진다. 요 부분, 요 원리 부분과 자, 3변 측량 기법에 요 부분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요 부분 이해했다면 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결국 원의 크기라는 것 자체가 신호세기와 반비례다. 신호가 약할수록 거리가 멀수록 반지름은 커질 것이고 거리가 크다는 것은 신호세기가 작다는 것이다. 그 관점만 알았다면, 그리고 여기에 한 개 더 적었어. 각원의 반지름은 신호세기로 환산한 비콘의 단말기 사이의 거리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요것만 잘 봤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문제 솔직히 아까 여기가 이해가 안 간다면 풀 수가 없는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런 문제도 특히 1등급을 노리고 만점을 노리는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까지도 풀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 원리를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 다시 뭐로 한다고요? 2개년 교육청과 평가원 갖고 비문학 킬러 문제를 무조건 연습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문법. 제발 부탁인데 개념도 완벽해야 되지만 보기를 통해서 개념 적용을 열심히 잘하자. 두 번째, 문학 EBS부터 끝내자. 세 번째, 비문학 킬러 문제 2개년 평가원과 교육청 문제를 통해서 그 루틴을 만들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오케이. 선생님도 급단기 최종 분석 강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 구평은 수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철저히 분석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행동 강령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TCC에서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